예, 다음은 빅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머신러닝 적용 도구의 주제로 위세하이텍 황덕열 전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위세하이텍의 황덕열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예, 끝까지 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0분 남았으니까 저도 많이 기다린다고 지쳤는데 힘내서 한번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금 5개의 세션에서 공통적으로 좀 계속 지속해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그 데이터 품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5개 세션에서는 각 어플리케이션, 산업별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주요 프로세스와 어떤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데이터 품질 전반적으로 오버롤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품질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과거의 품질 관리 기법이나 이런 지표들보다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계속 앞에 발표 들으셨던 내용들도 인공지능이나 이런 빅데이터 분석 이런 환경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데이터 품질 관리 방법이라든가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모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러니까 산업에서는 업무의 그 데이터가 잘못된 것보다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 데이터의 분석을 하는 거는 그냥 이거 잘못됐구나 틀렸구나라고 판단을 하지만 예측이나 분석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는 미래의 어떤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예측이 될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잘못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이제 8월 달에 가트너 뉴스레터에 저희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어떤 활용의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데이터의 품질 관리하는 절차나 그런 방법들도 많이 변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변모하는 어떤 데이터 품질 관리 기법들하고 거기에 같이 소개된 저희 인공지능이 결합된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 기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데이터 품질 도구에 영향을 주는 8가지 주요 트렌드라는 내용으로 발표된 이제 내용인데요. 크게 보시면 이제 수요자 측면이랑 공급자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8가지 항목들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에지즈라고 표시된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그런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비는 현재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패턴이 바뀌고 있고 저희 툴에서는 어떻게 좀 반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수요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제 IT 전문 인력이 수행했던 그런 데이터 품질 진단 수행 기능들이 현재는 현업이 직접 현업 업무를 하시는 현업들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거버넌스랑 이제 데이터 다양성은 같은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컴퓨팅 환경이 계속 변하고 빅데이터니 외부 데이터에 입수되고 이런 것들이 환경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품질 진단을 할 것이 아니라 외부 데이터라든가 어떤 비경향 데이터 이런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대상도 확대시켜서 일단 그렇게 정책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레이턴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어떤 처리 속도에 관련된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품질 진단 툴이나 이런 업무에서 쓰실 때 규칙을 만들어 놓고 업무를 사용을 안 하실 때 밤에 열심히 품질 진단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데이터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레포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IoT라든가 이런 실시간으로 발견되는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배치 방식도 필요하지만 어떤 리얼타임 방식으로 데이터가 발생한 다음에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자마자 어떤 노티파이를 주거나 아예 생성이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필요하다는 얘기 같아요. 공급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틀렸으니까 어떻게 고치세요? 뭘 바꾸세요? 이런
오류 데이터에 대한 정제나 추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숫자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그 시각화해서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텔리전스 뭐 캠패시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계속 5번 계속 나왔던 얘기 같아요. 인재 품질 진단도 사람이 뭐 룰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값 탐지라든가 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 이런 걸 통해서 좀 지능적으로 진단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팅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특히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에 뭐 YG 프로핏도 이제 온디맨드 방식, 뭐 클라우드 방식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데이터 품질도 회사에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나 사스 서비스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품질 관리 기술 현황이라고 제가 일단 썼는데 에지이즈 부분은 그냥 표시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는 어떤 데이터의 좀 특징을 파악을 하고 이런 데이터는 좀 오류 같아. 그래서 오류의 징후를 발견한 다음에 어떤 틀리고 맞고의 기준을 정한 다음에 오류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개선하고 뭐 개선 결과를 실제 데이터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프로세스로 현재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어쨌든 그 데이터를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또 엔지니어가 그 개입을 해야 되고 오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또 업무 전문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측정하는 기술들도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현재는 그 SQL문을 주요 활용을 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 사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규칙이나 룰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류 데이터도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부분 사람의 그 손에 의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그 품질에 대한 어떤 범위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이제 1번이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데이터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2번이 좀 그 구조화가 덜 된 거, 3, 4번은 좀 앞으로 이제 많이 그 빅데이터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뭐 HTML이나 XML 같은 구조화된 데이터들, 뭐 문서, 텍스트, 기계에서 발생되는 로그, IoT 센서 데이터, 뭐 이미지, 동영상 이런 대부분 그러니까 품질 관리 대상이 되게 많은데 그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다 데이터 품질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뭐 좀 흐리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동영상도 그 특수 효과 같은 것들 많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특수 분야의 데이터들은 이 데이터가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잘 정의가 되어 있는지 아까 뭐 SMR 사례도 나왔지만 그런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메타데이터 품질을 그 측정하는 그런 쪽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태로 변환을 해서 기계가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계화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일단은 그 데이터 품질 관리 범위로 저희 지금 도구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빅데이터 품질 관리 어떤 도구의 전체 구성도인데요.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소스들은 그 수치형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하둡 최근에 뭐 하둡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하둡에서 데이터들도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둡에 있는 데이터와 뭐 하이브 이런 데이터들도 저희가 관리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정형 텍스트와 그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된 문서 데이터까지 저희가 일단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 항목에 대한 뭐 이상값 탐지라든가 뭐 복수 항목에 대한 이상값 탐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 오류라든가 중복 이런 부분들 저희가 처리할 수 있고 기존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프로파일링이라든가 그 데이터 규칙을 적용한 그런 그 데이터 품질 측정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지막에 좀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보여드리고 싶은 그 데모의 어떤 전체 기능 구성도인데요. 그 전체 기능은 데이터 품질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준을 관리하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하나 추가를 시켰는데 표준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 품질 측정을 위해서는 데이터 어떤 표준화도 굉장히 구조 품질에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 데이터 부분도 그 메타데이터 관리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표준화를 지원하는 전반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데이터 품질을 위해서 뭐 사전을 조회한다든가 용어를 조회한다든가 단어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표준 관리 기능을 추가시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전처리 부분, 실제로 데이터 이제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과 품질 현황 그다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품질 그 진단 항목이 뭐 테이블 분석이나 컬럼 분석, 업무균지 분석 이렇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어떤 데이터 관리, 품질 관리 툴 기능으로 보면 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든가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의 뭐 중복을 분석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컬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컬럼 프로파일링, 뭐 코드 분석, 날짜 분석, 범위 분석, 패턴 분석, 그다음에 이제 업무 규칙이라고 하는 그 사용자 정의 업무 규칙 진단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기존의 방법들을 그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관계 분석이나 중복 분석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매칭이나 텍스트 중복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컬럼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색적 분석이나 도메인 자동 판별 같은 기능으로 저희가 대체해서 기존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코드 분석, 날짜 분석, 범위 분석 같은 것도 텍스트 매칭이나 인상감 탐지 저희가 기능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기존의 방법들을 다 바꿔서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냥 대표적인 화면도 제가 밑에 하나 집어넣는데 지금 특정 업무 규칙을 진단할 수 있는 그 등록 화면인데 대부분 품질 진단 관리 그 솔루션이나 툴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내가 진단하고 싶은 SQL문을 직접 작성을 해서 입력하지 않으면 업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진단할 수 없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 품질을 이제 자동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데이터가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탐색적 분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빅데이터 또는 일반적인 그런 데이터의 기본적인 어떤 프로파일하고 시각화를 통해서 이 데이터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을 사전에 자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분포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의 그 기술 통계적인 통계 정보, 그다음에 간단한 컬럼 프로파일링 정보들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코드나 이런 특정 패턴을 갖고 있는 문자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패턴별로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기능들도 탐색적 분석에서 저희가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 판별 부분인데요. 일단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나서 그 숫자형 데이터라든가 문자형 데이터, 날짜형 데이터, 코드형 데이터에 따라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한 이후에 이 데이터가 금액인지, 뭐 날짜인지, 코드 데이터인지, 숫자형 데이터인지, 뭐 실수형 데이터인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 타입, 구체적인 타입을 좀 판별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게 사람이 다 눈으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고 일일이 검사를 해봐야 됐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거를 자동화를 시켜서 실제 데이터 들어있는 데이터 값의 분포나 이런 형식들을 파악을 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 자동 판별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판단하고 싶은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면 이 데이터가 어떤 도메인일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추천을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뭐 데이터 타입이 추천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것들이 이렇게 확률이 높았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항목이 이 도메인으로 추천된 판단 근거를 항목의 특징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화면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까지 판별한 다음에 이제 이상값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상값 탐지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뭐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절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그걸 이제 기존의 룰 베이스로 일단 정답지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잘못된 데이터고 얘는 제대로 된 데이터고 정답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생성을 시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데이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상값 탐지 모델을 통해서 이상값을 판별을 해주고 만약에 잘못 판별된 데이터가 있으면 다시 그 학습을 시켜서 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게 이상값 탐지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별량과 다별량이 있는데 단별량 그 이상값 탐지는 데이터 값 하나 항목 하나하나가 잘못되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다별량 탐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데이터는 이상이 없지만 이게 두 개 이상 결합이 됐을 때 잘못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판별할 수 있는 걸 이제 다별량 탐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형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텍스트의 어떤 유사도를 분석을 해서 두 개의 어떤 항목 간의 유사도가 얼마가 있는지 데이터를 매칭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하고 그다음에 그 같은 말인데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입력되는 용어가 다르게 입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표준된 말로 그러니까 표준화시켜서 정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중복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값 탐지의 어떤 그 한 사례를 좀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의료 데이터랑 공공 데이터 중에 이제 기상 데이터 두 개 가지고 저희가 좀 예를 드릴 텐데 일단은 그 환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가장 먼저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임상 정보 값들을 가지고 그 임상값 측정한 값들의 정상값과 비정상값의 어떤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라벨링을 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제 측정한 값 가지고 이상값을 한번 탐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요 정상값의 범위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순수하게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상값 탐지를 돌려보고 나중에 정확도를 비교해보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그 네 가지 항목, 맥박과 이완계 혈압, 수축기 혈압, 호흡수 이렇게 네 개의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뭐 95% 이상 저희가 정확도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별량 그 이상값 탐지 쪽에서도 연령 구간별로 좀 이렇게 이상값이 다른데 어쨌든 이걸 조합을 했을 때도 또 95% 이상 저희가 그 이상값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게 좀 이슈가 많아서 공공 데이터 중에 이제 개방된 데이터 중에 저희가 이제 대기질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그 이상값 탐지를 좀 수행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기질 정보도 각 항목별로 뭐 보통,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이런 값의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데이터를 가지고 라벨링을 먼저 해서 정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값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 이상값 탐지를 돌려서 실제 이상한 값과 그러니까 라벨링 된 값과 그 학습에 의해서 그 머신러닝으로 판단한 이상값을 비교해 본 결과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단별량에서도 저희가 95% 이상 정확도를 좀 얻을 수가 있었고요. 다별량 어떤 이상값 탐지 쪽에서도 저희가 95% 이상 다 정확도를 얻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중복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동일한 의미인데 사람의 입력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다양하게 입력되는 그런 값들을 특히 이제 뭐 거래처명, 회사명 같은 경우에 뭐 주자가 앞에 붙어 있고 뒤에 붙어 있고 다양하게 입력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로 클러스터링해서 야, 너 이렇게 입력했는데 이거는 이 데이터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고칠 거면 고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수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그다음 데이터 매칭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 서로 다른 항목을 비교를 해서 이 항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아까 그 전통적인 방법에서 뭐 코드 분석이나 관계 분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컬럼 간의 어떤 유사도 분석을 통해서 매핑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뭐 빅데이터 환경으로 가게 되면 두 개의 뭐 서로 다르게 입수한 데이터셋에 대한 머지를 해서 뭐 병합을 한다던가 할 때, 뭐 키를 찾는다거나 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관계 분석이나 병합, 그다음에 유사 항목들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드도 기존 그 코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 매칭 기술을 가지고 코드 정합성 같은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그 사용자 정의 기반의 그 이상값 탐지 기능인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내가 어떤 특정 데이터셋을 선택을 해서 항목을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검사를 할 것인지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데이터 품질 점검이라는 게 그렇게 뭐 정형화돼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 데이터셋을 뭐 합친다던가 뭐 필터링을 한다던가 뭐 전처리를 한다던가 뭐 행을 쪼갠다던가 열을 쪼갠다던가 이런 데이터셋에 대한 그런 전처리 작업을 수행을 하고, 알고리즘도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걸 다 선택을 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 워플로우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데이터 그 원천 소스도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입수한 어떤 CSV 파일 데이터 같은 거라든가 지금 빅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하이브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단된 대상들은 뭐 진단 대상별이라든가 품질 지표별로 다양하게 사용자가 그 현황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그 설명드린 내용 간단하게 좀 그 시연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화면에서 그 품질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 형태로 품질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기본적인 그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그 항목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표준 단어, 용어, 도메인들 간단한 표준 용어들을 검색해서 이 그 용어나 항목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다음에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간단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탐색적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특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분포라든가 데이터의 기술 통계적인 요약 정보, 그다음에 컬럼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데이터 패턴이 있다면 패턴 정보들도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도메인을 자동으로 판별해 줄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특정 그 항목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도메인을 판별을 해주고 그 도메인을 판별하게 된 근거를 그 화면으로 이렇게 항목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측정에서 기본적으로 그 과거 전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 7가지, 그러니까 관계 분석, 중복, 컬럼, 코드, 그다음에 뭐 범위, 문자열 패턴 이렇게 7가지 형태의 컬럼 프로파일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컬럼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패턴도 지정을 해서 품질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측정을 한 이후에 오류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된 상세 화면들도 저희가 레포트 팝업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업무 규칙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프로파일, 컬럼 프로파일로 진단할 수 없던 그런 업무 규칙들도 과거에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SQL도 직접 입력을 해서 진단하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값 탐지 부분입니다. 그 분석하고 싶은 항목들을 선택을 하고 나서 다 저희가 지금 6개 정도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시고 나중에 분석을 위해서 이 그 분석 항목들이 어떤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지정을 하고 나서 진단을 하시게 되면 이런 이상값 리스트가 나오고요. 이상값에 대한 결측지 처리라든가 라벨링도 이쪽 화면에서 직접 하실 수가 있고, 시각적으로 이제 데이터 빨간색이 오류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어떻게 오류가 분포되어 있는지,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상세한 정보들도 저희가 오류 데이터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의 이상값 탐지 부분이고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다음에 CSV, 하이브 현재 세 가지 형태의 그런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사용자가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이렇게 이상값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내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 데이터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게 그 파이썬이나 R에서 실행 가능한 이런 스크립트도 저희가 그 직접 카피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류 데이터한 리스트와 오류 데이터한 처리 방법, 라벨링하는 방법들도 제시를 하고 있고 뭐 아까 보여드린 그런 차트나 상관관계나 이런 그 시각화된 오류값 형태들도 화면상으로 저희가 보시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매칭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항목들 간에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 데이터 그 중복이라고 그래서 서로 비슷하게 사용된 용어들을 하나로 대표적인 용어로 변경해서 추천 용어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황 부분이고요. 이렇게 진단된 결과들을 다양한 뭐 진단 대상별이라든가 뭐 알고리즘별, 테이블별로 차수별로 얼마나 데이터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품질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그 각 진단 항목별로 그 아까 품질 지표들을 매평을 했는데 품질 지표별로 그 품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현황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현황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들이 얼마나 개선이 되고 있는지 개선 결과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각화해서 저희가 레포트 형식으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고요. 일단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품질 관리에 기계학습을 적용한 제품 데모 매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미리 우리가 좀 체험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프로핏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개발된 버전이 아직 클라우드 버전은 아직 그 개발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5월 정도에 현재 기능 중에서 전체 기능은 아니고 일부 기능을 좀 이렇게 직접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해서 사용해 볼 수,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스 버전의 그런 그 빅데이터 품질 진단 방법들을 저희가 좀 개발을 해서 5월 말 정도에는 저희가 한번 서비스로 오픈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기존의 그 SQL 기반의 품질 진단을 위해서 품질 그 측정 기준을 잡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값 탐지 방식을 통해서는 그 기존 방식을 어느 정도까지 대체 가능한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물론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그 데이터 품질 측정 방법으로 기존의 모든 품질 관리 방법을 다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목적에 따라 좀 제가 봤을 땐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새로운 업무 규칙을 찾을 때 업무 내가 지식이 없거나 뭐 SQL을 모르거나 하면 사실 그 신규 업무 룰을 찾아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기법을 써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봐서 새로운 업무 규칙을 판단하는 데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새로운 업무 규칙을 찾게 되면은 그거를 내가 매일 배치를 돌려야 되겠다고 하면 이제 뭐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려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데이터 품질 측정하는 룰도 어떤 뭐 그 범위 측정이다 그러면은 뭐
어떤 특정 값은 몇부터 몇 사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규칙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업무가 변하고 뭐 시대가 변하고 그 환경이 변하면서 그런 오류값에 대한 범위들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룰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데이터로 인식이 안 되고 이렇게 측정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존에 사용하시는 룰들도 그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을 해서 한번 그렇게 진단을 해보시면 또 새로운 값의 범위라든가 규칙을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또 소개드린 이제 뭐 데이터 매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도 현재는 뭐 그 어차피 SQL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밖에 적용할 수가 없지만 외부에서 입수한 파일 데이터라든가 뭐 빅데이터 안에 있는 그런 뭐 그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값 탐지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더 가치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황대갈 전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